부가세를 줄이기 위한 카드 지출 내역도 4가지 정도 항목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 잘 챙기기만 하더라도 부가세 공제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세의 모든 것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가세에 관련된 영상들을 준비했는데요. 카드 지출입니다. 우리가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들을 법인 사업자는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 사업자는 내가 사업용으로 쓰는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백화점 카드나 가족 카드나 직불 카드 중에 등록이 안 되는 카드 외에 나머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모든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가 있는데, 이 카드 등록이라고 하는 게 매달 등록하고 그 달 이후로만 내역이 조회가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월부터 12월의 사업 기간 중에 카드를 4월 달에 재발급을 받으셨는데 깜빡하고 카드를 10월 달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10월 이후로만 카드 내역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기 때문에 4월부터 9월까지 내역이 조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다 조회가 되는지 아시고 내역을 그냥 빠뜨리고 신고하는 경우가 100분 중에 50분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에 카드 등록하는 것 외에 카드 등록 내역이 전부 세금 신고에 빠뜨림 없이 전부 반영되고 있는지 내역 꼭 체크하시고, 혹시 내역이 빠뜨린 게 있다면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통해서 카드 내역을 받아서 세무사무소에 전달하셔서 세금 신고할 때 꼭 포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부가세를 줄이기 위한 카드 지출 내역도 4가지 정도 항목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페이 종류를 예를 들어 드립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페이 종류로 사용하시는 것 중에 사업상 관련되어 있는 품목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니시스나 사이버 결제 같은 결제 대행사로 구입한 품목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품목이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 코스트코나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이 대형 마트에서 쓰신 품목 중에 사업상으로 쓰신 지출이 있다면 부가세 공제를 손쉽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쿠팡이나 지마켓 이런 쇼핑몰에서 구입하실 때도 우리가 혹시 부가세 공제 못 받은 줄 아시는데 카드 전표나 이런 것들이 세법상 요건에 맞으면 부가세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챙기기만 하더라도 부가세 공제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절세를 위한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 내역은 사업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는데요. 한 사장님은 카드를 한 달에 1000만원씩 쓰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장님은 100만원밖에 안 쓰세요. 근데 첫 번째 사장님은 1000만원이니까 부가세 공제 대상 금액이 100만원이나 있으시고, 두 번째 사장님은 카드를 100만원밖에 안 쓰셨으니까 그중 부가세가 10만원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품목을 필터를 하긴 하겠지만 이 부가세 공제 대상이 더 많은 분은 아무래도 첫 번째 사장님이겠죠. 이런 지출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에 따라서도 각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얼마 썼는지, 누가 얼마나 사업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더 많이 썼는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는 우리가 등록한 카드 내역을 다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미용실이나 주말에 사용한 거, 아니면 그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 이런 것들이 국세청이 모르겠지 하고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비롯해 가지고 이 업종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카드 지출에 대해서도 부가세 공제 대상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장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퀴즈를 드려요. 사장님이 사용하신 카드 내역이 총 1000만원 정도인데요. 이 중에 실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5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부가세를 50만원 정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국세청에서는 동일한 내역을 분석을 해봤더니 국세청이 볼 때는 한 300만원 정도, 부가세로는 30만원 정도밖에 부가세 공제받을 게 없다라고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제받을 금액이 실제 국세청이 판단한 것보다 우리가 더 높게 신고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도대체 국세청이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대답은 어떤가요? 첫 번째, 국세청에서는 우리가 부가세 신고하자마자 1초 만에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한 달 뒤에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보통 세무조사 나올 때쯤 한 3년에서 5년 정도 알 수 있다 라고 제가 퀴즈를 드리는데, 사장님 답변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장님이 3번을 택하시는데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이 최근에는 많이 고도화가 돼서 이미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에서 부가세 공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미 다 하고 있고,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신고서가 접수되자마자 본인들이 판단한 금액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다시 확인하고 신고하라라고 접수증과 함께 경고장을 세무대리인에게 주는데, 이 부분 모르시면서 부가세를 무조건 줄여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념하셔서 품목이 부가세 공제 대상에 맞는지, 카드 지출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여부도 판단이 되는데, 첫 번째는 거래 상대방, 우리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업무 추진비, 접대비로서 쓰신 경비들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첫 번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식대나 간식비 같은 거, 복리후생비로 판단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럴 때는 부가세 공제가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 접대비랑 좀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사업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품목들로 카드 같은 걸로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소모품비와 같은 항목으로 우리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는 지급수수료나 통신비처럼 우리가 인터넷 사용료를 내거나 공기청정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물건을 렌탈로 이용하실 때, 통신비 같은 거 쓰실 때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다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적격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나 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으시면 부가세 공제를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비용 항목에 따라서도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공제 못 받는 항목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건비죠.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근데 사업을 처음 하시는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인건비도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부가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이 부분 부가세 공제 대상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면세 품목들이에요. 우리가 면세 품목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도 있고, 이자 비용 같은 이런 금융 거래에도 부가세가 없는 면세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면세 품목 구입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근데 음식점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같이 가공되지 않은 면세 품목을 구입을 해서 이거를 부가세를 창출해서 과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고 해서 면세 품목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일부 공제를 해주는데, 그 부가세 공제를 해줄 때는 대략적으로 구입 금액의 8에서 9% 정도 업종과 중소기업인지, 그리고 매출이 2억이 넘는지 아닌지 공제를 좀 다르긴 하지만 면세 품목에 대해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세 번째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돼서 처음 차량을 사실 때, 그리고 주유비 같은 거에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경차나 화물차와 관련된 부가세 공제와 또 차이점이 있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자를 등록하기 이전이거나 사업을 하시고 있는 중간에라도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가세가 얼마나 되는지, 공급가액이나 세액, 그리고 공급하는 사람 또는 공급받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부가세 공제를 못 받게 돼서 이 부분도 부가세 폭탄이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증빙 관리를 잘 못 챙겨서 부가세 폭탄이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부가세 폭탄이 되지 않으시도록 부가세 증빙, 적격 증빙 잘 받으셔서 부가세를 많이 절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절세의 모든 것 김조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